자,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열 마무리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수열이란 거는 수를 나열한 건데 그냥 나열한 게 아니고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그 규칙 중에 첫 번째로 등차. 다음 거에서 전 거를 빼면 일정한 수가 나온다. 다시 얘기해서 일정한 값들을 계속 더해서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등비. 다시 얘기하면 다음 거에서 전 거와 비율이 일정하다. 다시 얘기하면 다음 거에서 전 거를 나누면 일정한 값이 나온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해져 나감으로써 만드는 수열. 이거를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고 했었어. 그리고 등차, 등비 수열에 각각 그 일정한 값들을 공차, 공비라고 한다고 했었고,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특히 등비 수열의 합 공식 같은 경우에는 유도 과정이 너네한테 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네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했던 게 저번 시간의 내용이었어. 기억나? 네가 그 얘기도 열심히 했었지. 자, 오늘 할 건 뭐냐? 그 등차 등비 수열의 합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SN이라는 기호가 나왔었는데 그 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해보자. 이런 얘기를 오늘부터 좀 해 나갈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그마하고 약간 M, 우리 알파벳 M 있지. 얘를 이렇게 좀 기울어 놓은 것 같은 이런 기호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지. 자, 그래가지고 보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한대. 더한다는 게 영어로 뭐지? 얘들아? 플러스, 그치. 플러스라고, 어, 그, 그치. 애드 플러스 뭐 이런 말 하는데 우리가 썸이란 말도 쓰지, 맞지? 그러네. 애드도 있고, 그러네. 우리가 수학에서는 그 썸을 채택했어야겠지. 애드를 선택했다면 또 다른 기호였을 수도 있는데, 썸을 선택해서 그 썸의 S자에 해당되는 그리스어로 시그마라는 게 있어야겠지. 그 시그마의 대문자가 여기 동그라미 친 얘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그마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저 시그마라는 기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뜻과 성질에 대해서 나타내 보자. 자, 우리가 수열 AN이 있다라고 치면 그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지, 표시해주면. 그리고 얘를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아까 그 썸의 대문자 s를 써서 sn이다 라고 많이 써왔었어, 지금까지. 근데 얘를 이제부터 sn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보완한 시그마라는 표현을 이제부터 쓰자라는 게 이쪽 단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그마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자, 시그마라는 걸 이렇게 쓰면 시그마를 크게 쓰면 못 쓰겠지. 자, 우리가 먼저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면 어떤 수열이 있겠지. 그러면 그 수열에서 우리가 미지수, 변수로 하고 싶은 어떤 거를 여기다가 언급을 해줄 거 알겠지. 자, 이렇게 K라고 써놓으면 이제부터 무슨 얘기야? K를 변수로 보겠다는 거 알겠지? 자, 다시 얘기하면 K만 변수로 볼 거야. 이거 좀 중요한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K만 변수로 보고 그 외에는 상수 취급을 하겠다는 거 알겠어? 됐지? 자, 그 다음에 는 해가지고 옆에 어떤 숫자가 나올 거야. 여기선 1이라고 쓸게. 자, 이 숫자는 뭐냐면 일단 지금 하는 건 약속이야. 이렇게 기호를 하자는 거니까 얘는 K의 시작 지점이야. 다시 얘기하면 옆에 변수의 시작 지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이제 좀 알아보자.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시그마 위에다가 어떤 또 숫자를 쓸 거야. 우리는 그 숫자를 n이라고 쓸게. 그럼 이 n은 뭘 의미하냐면 이 k 변수의 끝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우리.
자, 이런 말이 왜 들어가야 되냐? 우리가 A1, A2, A3에서 이렇게 쭉 더해 나갈 거잖아. 그치? 그 더해 나간다라는 뜻으로 시그마라는 거를 채택을 할 거고, 그럼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더할 거다라는 말이 필요하겠지. 그 말을 저 1하고 n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해주자고. 이해가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금 K는 1부터 N까지 저렇게 써져 있으면 첫째 항부터 둘째 항, 세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더하겠다라는 뜻은 알겠지. 그럼 우린 뭐만 결정해주면 돼? 무엇을 더할지 결정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 무엇을 이 옆에다가 이렇게 써줄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K라는 애를 변수로 나타냈잖아. 그럼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N까지 넣어서 더하겠다는 소리거든. 그럼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수열을 계속 더해 나갈 거면 첫째 항은 A1,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그 A1, A2, A3 같이 1, 2, 3이 바뀌는 이 지점에다가 이 K를 써줘야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가 변수로 채택한 거와 우리가 적어놓은 이 식과 일치시키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다가는 일반항을 쓸 거야. 이해돼? 자,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이제 무슨 뜻이다? AK에다가 K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N까지 넣어서 더하자라는 뜻이 이제부터 된다라고. 그러면 AK에다가 1 넣으면 A1, 2 넣으면 A2, 3 넣으면 A3에서 어디까지 넣자? N까지 넣어서 더하자. 라는 이 말을 왼쪽과 같이 쓰자라는 거야. 이해가 돼? 다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얘는 SN이랑 똑같은 얘기잖아. 맞아? 그럼 우리가 SN이라고 쓰면 되지 굳이 이렇게 새로운 기호까지 적용을 시키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SN하고 이제 시그마의 차이를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SN이라고 썼던 거는 자, SN과 시그마의 차이라고 하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SN이라고 썼던 거는 우리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쭉 더하자고 쓴 거였어. 이해되지? 자, 그러면 시그마라는 애 방금 쓴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애가 얘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 둘은 같은 게 맞아. 차이가 없겠지. 이해해야 돼? 근데 우리가 얘를 조금만 변형을 시켜서 A5부터 A5, A20까지 더한다라고 해보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어떻게 써야 됐냐면 S20에다가 네 번째까지 합인 S4를 빼줘야 됐었지. 기억나? 앞에서 우리가 수열 시간에 이렇게 했었지. SN이라는 기호를 도입하면. 근데 이렇게 쓰니까 너무 직관적이지가 않다고. 우리한테 딱 와닿지가 않잖아. 그래서 도입을 한 게 뭐야? 시그마 K는 5부터 20까지 AK를 더하자라는 이 시그마라는 기호가 들어온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항부터 더해 나가는 거는 SN이나 시그마나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 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SN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시그마로 쓰는 게 우리한테 딱 더 와닿겠지.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쓴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시그마는 이런 거구나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될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다음을 기호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내래. 그래서 봤더니 6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6의 세제곱 더하기 해서 6의 n제곱까지 더하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바뀌는 애가 무엇일까? 라고 봤더니 지수가 1, 2, 3 해서 n까지 바뀌네.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6의
k제곱 지수에다 미지수 넣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애들 더한 거구나. 어떻게? k는 1부터 n까지 더해준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다들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건? 자, 두 번째로 1, 4, 7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아, 사이가 더하기 3 해주네. 우리 IQ 테스트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래서 다음번에 들어갈 네모 찾으시오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값을 더해져 나가니까 얘는 등차 수열일 것 같다라는 추측은 할 수 있겠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명확하게는 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어. 그치? 그래가지고 아 얘가 등차 수열일 것 같네. 그럼 얘의 일반항은 첫째 항이 1이니까 1 플러스 3의 n-1이구나. 그러니까 3n-2구나 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아 얘는 마찬가지로 3k-2라는 애를 더해준 거네. 어디서? k는 1부터 더해줬겠네. 그럼 22가 몇 번째 항인지만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22가 되는 애 찾아보니까 3n이 24. 그럼 얘는 8. 그래서 아 우리는 8번째까지 더했겠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다들 이해돼? 시그마라는 기호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자, 2번을 보면 2번의 1번 같은 경우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많이 부를 거 알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4K를 더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어서 더해주자는 얘기겠지. 이런 애를 왼쪽과 같이 썼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두 번째로 시그마 i는 1부터 12까지 2의 i제곱을 더하지. 그러니까 이 i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12까지 넣은 걸 더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다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아 이런 부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아까 얘기한 SN이라는 기호를 이제부터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야. 자, 근데 시그마라는 거는 얘들아 어디까지나 표현법이 알겠지? 만약에 우리가 시그마 1부터 1부터래 11부터 20번째까지 AN을 계산하자 라는 얘기를 한다면 아 얘는 11번째부터 더했구나 라는 의미만 있을 뿐 얘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이 1부터 20번째까지 계산한 다음에 1부터 10번째까지를 빼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표현법만 이런 거다라는 거지 계산은 오른쪽과 같이 해줄 거야.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하되 계산은 오른쪽과 같이 하자. 알겠지? 왜 이렇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시그마의 공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거야. 근데 너네가 배우는 모든 공식은 1부터 시작하는 어떤 공식을 배워나갈 거야. 알겠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 몇 번째부터 더했구나 라는 의미만 전달해 줄 뿐 계산은 그냥 이렇게 한다. 1부터도 생각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3번에 1번을 보면 자, 보니까 지수가 10, 11, 12 해서 20까지 쭉 가네.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K는 10부터 20까지 7의 K제곱을 더했다라고 생각해줘도 되겠지. 이해돼? 그렇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우리가 배우는 공식은 뭐라고? 1부터 더해져 읽는 거로 너네한테 이제 다가올 거야. 알겠지? 그러기 때문에 10이라는 애를 1 플러스 9라고 해도 돼? 마찬가지로 11이라는 것도 2 플러스 9라 해도 되고 12도 3 플러스 9라고 해도 되겠지. 그러면 20은 11 플러스 9라고 하면 되겠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
2, 3, 4 해서 11까지를 플러스 9를 해줬다 생각해도 되겠지. 그럼 얘는 같은 말로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7의 K 플러스 9제곱이다 라고 해도 될까? 이해돼? 그럼 계산할 때는 둘이 같은 값이 나올 거야, 알겠지? 왜냐, 같아야 될 테니까. 그렇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얘와 같이 K는 1부터 시작하는 걸로 좀 맞추는 연습을 하길 바라야겠지. 그래야지 너네가 나중에 편할 거야. 우리가 공식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 4번을 보면 다음을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은 합의 꼴로 나타내래. 그래서 봤더니 K가 6부터 11까지네. 그래서 6 더하면 18, 7 넣으면 21 해서 11 넣으면 33까지 더해주라 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2번도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 K에다가 3 넣으니까 3의 제곱, 4 넣으니까 4의 제곱. 그래서 어디까지? 8의 제곱까지 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밑에를 보자. 자, 토론하기를 볼 건데 지수와 현우는 이거를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대. 근데 뭐를 하재? 자, 보자. 얘를 하는 게 뭐냐면 시그마에 사용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SN이란 걸 쓰기 위해서는 결국엔 점점점이란 걸 써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점점점이란 게 얼마나 위험한 애인지에 대해서 좀 언급하자라는 게 이쪽 얘기거든. 이해가 됐지? 자, 그래서 보자. 우리가 2, 4까지만 왔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여기가 1024라는 게 2의 10제곱이기 때문에 아, 여기 곱하기 2를 해줬구나라고 생각해줘도 되겠어? 됐어? 그럼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지금 보니까 2의 1부터 10까지니까 K는 1부터 10까지 2의 K제곱이라고 써도 될까? 이해돼? 됐지? 자, 근데 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하기 2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는 자 2에다가 플러스 2n-1이라는 일반항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AN은 2n이니까 아 얘는 512번째 항이네 라고 생각해줘도 되겠어? 2n을? 그러니까 얘가 곱하기 2로 안 보고 플러스 2로 보면은 얘를 K는 1부터 512번째까지 2의 K를 더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해가 됐지? 저 점점점의 위험성이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어디까지나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야. 이럴 거다라는. 알겠지? 점점점이 들어가면. 근데 우리가 시그마라는 걸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추측이 확신으로 너네한테 접근할 수가 있겠지. 왜냐, 문제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 그럼 파란색 같이 생각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파란색 같이 나왔어. 그럼 보라색 같이도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렇지만 우리가 SN이다 아니면 점점점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시그마라는 걸 이제부터 사용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아 이렇게 시그마를 사용하면 편리하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쪽 단원을 배운다. 잠깐만. 자, 그러면 시그마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얘는 먼저 결과부터 보자. 자,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수열을 더한 다음에 시그마를 취하지. 그러면 얘는 그냥 각각 수열을 더한 다음에 시그마에 취한 다음에 더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성질이 있어. 두 번째로 먼저 수열을 뺀 다음에 더하거나 각각 수열을 계산한 다음에 빼나 상관이 없어. 우리한테 더 편한 방법으로 가면 돼. 알겠지? 그리고 어떤 수열에 실수배가 돼 있어. 그러면 그 실수배가 돼 있으면 그거를 수열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실수배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와
이건 어떤 상수를 n번 더하지. 자, 우리가 k는 1부터 n까지 갈 거지만 ak가 그냥 c면은 k에다 1, 2, 3, 4를 넣을 수가 없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c를 n번 더했다라고 생각해줘도 되겠지. ak가 c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cn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4번 이해되니 얘들아? 4번이 좀 중요하거든? 우리가 좀 이따 4번 얘기도 다시 좀 할 건데 자 4번이 ak가 c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건 다시 쓰면 a1, a2 해서 an까지 더한 거지 맞아? 근데 ak는 k가 뭐든지 간에 다 c라며 그치? 근데 c가 몇 개가 있어? n개가 있으니까 cn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상수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얘를 서로 곱해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가 됐지? 자, 얘에 대한 증명은 위에 나와 있는데 당연한 거야. 우리가 얘가 일반항 AK 플러스 BK를 일반항이라고 잡는다면 얘에다 1 넣어주면 A1 플러스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에서 AN 더하기 BN까지 쭉 가겠지 맞아? 근데 우리가 숫자에서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 달라? 같잖아.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치? 그래서 얘를 AN끼리 쭉 묶어버리고 얘를 BN끼리 쭉 묶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아 얘는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해해야 되지.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는 덧셈에 대한 너네 이런 표현은 안 배우나?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아무튼 덧셈에 대해서는 순서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 막 바꿔도 상관이 없어야겠지. 마찬가지로 빼기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CAK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CA1, CA2, CA3에서 CAN까지 쭉 더한 거겠지. 그럼 얘는 C로 이렇게 쫙 묶이겠어? 그러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할 건 뭐냐면 이 4번의 응용 하나만 좀 보고 밑에 문제 보고 문제를 먼저 볼까? 문제 일단 간단하게 좀 보고 끝내자. 자,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하재. 자, 그럼 얘를 계산할 건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일단 가운데에 빼기가 있으면 얘를 따로따로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했지? 그치? 그리고 이 앞에 숫자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얘를 앞으로 빼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뭐라고? 얘가 20, 얘가 30이니까 얘가 20이고 얘가 30이라서 60에서 120 빼니까 마이너스 60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지. 이해돼? 근데 너네가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넘어갈 때랑 아니다. 이 빨간색에서 처음 거로 이렇게 넘어갈 때 있지. 그때 주의할 점이 있어. 그게 뭐냐? 반드시 첫째 항하고 시작 지점하고 끝 지점이 같은지 확인을 해줘야 돼. 알겠지? 같을 때만 합칠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넘어갈 때 다시 해서 시그마를 합치고 싶을 때는 시작과 끝을 반드시 봐줘야 되겠지. 이거가 지점이 같은지 꼭 확인을 해줘야 돼. 됐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볼 게 뭐냐면 이 네 번째. 얘야, 얘. 자, 얘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간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K를 변수로 시작한다는 거겠지, 맞아? 아까 그 얘기 했었지, 시작할 때.
그러면 K를 제외한 다른 미지수는 다 뭐라고? 상수 취급이라고. 이해가 돼? 그러면 상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A, N이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과연 A1, A2 해서 AN까지 더한 걸까? 얘일까 아닐까? 얘들아, 내가 지금 쓴 저 K는 1부터 N까지 AN을 더한 애가 A1부터 AN까지 더한 걸까? 얘는? 아니야. 왜냐? 여기를 K를 우리가 미지수 쓰겠다고 언급을 해줬잖아, 맞지? 나는 K를 미지수 쓰겠다라고 시그마에서 말을 했어. 그러면 이제부터 이 N은 K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라고. 이해가 돼? 그러면 AN에서 N이 상수기 때문에 얘도 상수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상수는 그 상수에다가 N을 곱하자 라는 뜻이야. 이거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K를 쓰면은 너네 이거 서술형에서 내가 지금까지 수원, 수투, 뭐 미적분 가르치면서 애들 많이 하는 게 안타까워. 근데 여기를 K라고 써놓고 여기다가는 N을 써놓으면 서술형 같은 거 채점할 때도 어쩔 수가 없어. 다른 의미잖아. 그러다 보니까 감점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 너네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서술형뿐만 아니라 너네가 이제 추후에 논술을 쓴다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이거 놓치는 순간 뒤에를 이제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 좀 중요한 얘기야, 알겠지? 이해해야 돼? 너네가 쉽게 생각해서 fx가 y제곱 더하기 y래. 근데 f1은 1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x가 없으니까. 랑 같은 원리라고, 수열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거 꼭 신경을 잘 써가지고 이런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하자, 알겠지? 자, 그래서 수열의 합, 다시 해서 시그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좀 볼 거야, 알겠지?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뭐 할 거냐면 그 시그마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시그마란 걸 표현해서 쓴다는 걸 알았잖아. 그럼 그 시그마들도 공식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 좀 배워나가자,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고생 많았어.